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의 NTO를 맡고 있는 신용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공공 쪽하고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는지, 특히 스마트 시티 전략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현 세대를 사는 사람들은 다음 세대의 도시를 준비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아주 작은 지구상의 아주 작은 지면에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어 있는 구조로 바뀌었죠. 그 얘기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75% 이상이 도시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그리고 공해, 에너지, 그리고 어떤 트래픽 위험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위험들이 도시 안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재해도 발생을 해서 이런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에너지나 아니면 공해, 위험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하기에는 아무래도 예산이나 인력이 한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또 규제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 자원의 이용 현황, 그리고 시민의 수요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하고 그에 발맞춰서 신속하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또 정부의 임무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도시에서 보다 안락한 삶,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삶을 또 꿈꾸게 되었죠.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시대의 요구를 읽고 저희가 브랜드 네임으로 시티 넥스트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 환경, 오염 이런 화두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려면 현 시대의 도시의 일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찰을 해봄으로써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출근 시간에 차를 몰고 간다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 출근 시간에 평소에 발생하지 않는 지점에 어떤 교통의 정체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출근 시에 어떤 예기치 않은 사고들을 여러분들이 목격하시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들에 관련된 이슈나 아니면 그런 내용들을 리포팅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지금은 디지털 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 기간, 그 주변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거주자들은 바로바로 센서 네트워크나 아니면 대시보드들을 통해서 그러한 자료들을 관련된 도시 관계자들과 공유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에 업무를 보러 가셨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랬을 경우에 가기 전에 도대체 어떤 건물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찾으시게 되고요. 실제 건물에 센서나 어떠한 특정한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되었을 때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건물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도 검색하실 수 있고요. 도착하셨을 때 어떤 이해관계자들, 공공의 기관에 일하는 오피서들을 만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케줄링을 하실 수도 있고 또한 미팅에 관련된 플레이스를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스마트 빌딩이나 아니면 인텔리전트한 빌딩 시스템이 필요한 시기에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갑자기 여러분들이 도시에서 라이프를 즐기시다가 몸이 갑자기 아파요. 그랬을 경우에 휴일에 어떻게 내가 병원을 찾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도시의 환경과 어우러져서 어떠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지, 그리고 이따가 제가 동영상으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지만 도시에서 열리는 다양한 볼거리, 행사에 여러분들의 SNS 서비스와 그리고 공공의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니즈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통합 CRM 기반의 서비스로 가능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도시의 삶 그리고 시티 넥스트의 기술을 기반하게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기술적으로 준비를 했었고요. 그거의 근간이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SNS 데이터 그리고 공공의 데이터, 다양한 소스로부터 들어오는 빅데이터 데이터들을 그걸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죠. 그 레이크들의 실시간으로 받아들여서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정제하는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인 애저 기반에서 작동을 하게 되고요. 또한 트래픽이라든지 화재라든지 다양한 교통 정보라든지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들어온 결국은 센서 네트워크, 인베디드 네트워크로 들어온 IoT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들을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서 실제 BI 툴과 연계해서 도시의 이해관계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의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것들이 다 가능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베이스인 애저에서 가능합니다. 애저는 굉장히 안정적인 서비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현재 38개의 리전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글로벌리하게는 50개까지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다양한 트래픽 그리고 많은 트래픽에 효율적으로 얘들이 오토 스케일링 할 수 있도록 VM에 관련돼서 확장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갖춰놨고요. 안정적인 전용선 그리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이것들은 굉장히 시큐리티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구현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안을 1순위로 생각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단순히 보안이 안전합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애저 클라우드에서는 책임 공유 모델에 입각을 해서 클라우드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이퍼바이저 아랫단에 대해서는 애저가 모든 인프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저희가 보안을 책임을 지는 거고요. 하이퍼바이저 위에 올라가는 운영체제, 그 위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에 대해서는 고객이 책임을 지게 하심으로써 결국은 클라우드 베이스에서는 함께 만들어가는 보안 책임 모델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각종의 컴플라이언스, 예를 들면 ISO 27001이라든지 ISO 27017, 27018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컴플라이언스 서티피케이션을 애저가 획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데이터들을 실제 보호하고 어떻게 찾아내고 그리고 실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365일 리스판스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시티넥스트 다음 세대의 도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 노력들이 다양한 도시에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 바르셀로나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클라우드를 원래부터 많이 썼던 미국의 여러 도시들에서 그런 서비스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것들을 기반해서 바르셀로나에서는 다양한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데 거기서 실제 애저 기반의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공공 시티 넥스트를 이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비디오를 와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Barcelona is an old city. It was founded by Romans more than 20 centuries ago. We are really proud of our traditions, our innovation. The City Protocol Society is a worldwide initiative to provide open standards to manage the transformation of cities. Barcelona employs more than 40,000 people, offering services from social, cultural, maintenance of the city, and so on. To drive all of these services in an efficient way, you need information. Big data offers the opportunity to improve quality of life and to improve also the development of economical activities. La Merced is a festival of festivals. In 5 days, we have 2 million people interacting in the city. Around the city festival, the citizens are producing a lot of data. We use all the Microsoft Big Data tools. We use HD Insight services to capture, manage, and process all this complex information. We use SQL Server in order to transform data into insights. With Microsoft Cloud OS Vision, we had found the opportunity to move from data processing to data services. Using social network information and mobile apps, you know more precisely the needs of the citizens. When we detect
some pattern that we have analyzed in this festival, the city council can provide the best services to the citizens. One of the problems in the big cities like Barcelona is transportation. So we follow the tracking of the buses, but also we follow the tracking of other transportation like bicycle. Processing the data, we know that we can distribute bicycles in a different way in order to connect with other transportations. That means people are producing bikes in a more sustainable thinking. In the future, we are planning to have thousands and thousands of sensors in the city. We have to design our internal services for that kind of information. Today, we assume that computing in the cloud is the best option because you have the space you need in the moment you need. If both citizens and civil servants use the same information, we can go together to better solutions. Barcelona really wants to develop open standards to manage the cities. It's a worldwide initiative and Barcelona has been leading from the beginning. 히어링에 방해가 될까봐 제가 중간에 인터럽을 안 했는데요. 여러분들 영어로 들려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주요 골자를 보면 실제로 바르셀로나에서는 각종 페스티벌에 빅데이터나 AI들을 그 시민들의 데이터들로 얻어서 실제로 분석하고 그것들을 다시 재가공하는 형태를 하고요. 다양한 트랜스포테이션에서 저희 애저 기반으로 구현을 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한다라는 그런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지속적으로 시티 넥스트를 위해서 다양한 솔루션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안정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들은 비단 바르셀로나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라든지 주요 도시, 미국의 주요 도시들에서 실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으로 시티 넥스트를 구현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안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인 애저 기반의 플랫폼은 저희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에코시스템으로 파트너들과 같이 함께 하는 거고요. 주요 기술들이 어떻게 구현되고 실제 활용될 수 있는지는 저희 아주 안정적이고 그리고 신뢰할 만한 인텔의 이주석 전무님께서 이후에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텔 코리아 채널 스케일 앤 파트너 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좀 아까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서 자료를 보시면서 많은 것을 들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인텔도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결국 이제 에코 파트너, 생태계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텔은 CPU를 갖고 있는 회사고 하긴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솔루션도 제공도 하고 있고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와 더불어서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는 데 가장 어떻게 보면 앞서고 있는 회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설명하기에 앞서갔고요. 많은 분들 보셨을 것 같긴 한데 동영상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night sky lights up the world. Intel powers the first drone show at the opening ceremony of the Olympic Winter Games. Experience the moment.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올림픽을 통해서 가장 수혜를 받은 회사가 인텔이 아닐까라고 말하실 정도로 드론은 큰 화제가 됐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드론이 가져다주는 감동에 더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사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엣지 투 엣지로서 어떤 거를 모든 어떤 디바이스 연결을 해서 그 어떤 플랫폼 솔루션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렸던 거고요. 드론은 그 중에 한 분야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좀 아까 발표했던 것처럼 다양한 일상생활을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가 축적이 될 거고 다양한 서비스가 구현이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스마트 시대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면
그런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밀 의료를 받고 개인 의료 뭐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 안에서 트래픽이 관제가 되고 또는 CCTV를 통해서 방범 활동이 지원이 되고 하는 거는 다 이해는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럼 시스템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고 어떻게 연결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뭐 가장 큰 걱정거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가장 또 그걸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솔루션을 아직 못 찾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인텔의 어떻게 보면 방향, 스마트 시티를 위한 구축 방안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의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크게는 어떻게 보면 4가지 요소로서 규정 지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 스마트 시티 자체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를 분명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뭐 좀 더 이렇게 협소하게 얘기를 하자면, 지역 기반의 사실은 스마트 시티라는 것들이 많이 구현이 되고자 하고 있고 많이 계획이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그 스마트 시티 안에서 어떤 서비스들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인프라스트럭처 측면이라든지 뭐 연결, 커넥티비티 관련된 부분이 많이 강조되어 있긴 했었는데요. 사실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될 부분은 생산성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각 지역 기반,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산, 뭐 대구 또는 뭐 송도, 각 도시마다 특성이 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 도시가 갖고 있는 산업 구조가 좀씩 다 다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산업 구조를 그 도시 안에 속해 있는 중소기업 또는 기업들의 어떤 활성화를 위한 어떤 서비스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고려되어져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텔은 그런 측면에서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게끔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시민 참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셀로나 동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다양한 서비스들 또는 관광객들이 이 도시에 왔을 때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고려되어져야 될 거고, 또한 이런 가운데서 안전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돼야 될 것 같고요. 뭐 통신 트래픽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하려면 어떤 하드웨어적인 기술이라든지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 필요한가를 분명히 고려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어떤 이 스케일링,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를 스케일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한 군데에서만 그냥 쓴다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떤 재활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의미가 없을 수 있겠죠. 가능하다면 모든 도시에서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플랫폼 위에서 각 도시의 특성을 살리는 서비스가 구현이 되고 또는 하드웨어가 구축이 될 수 있다면은 훨씬 더 효율적인 뭐 스마트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플랫폼화를 통해서 전 세계 다양한 도시들끼리도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뭐 환경적인 측면이고요. 뭐 당연히 환경적인 측면이 고려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로서 어떤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텔은 그런 측면에서 이런 4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해서 어떤 식의 어떤 개발 또 어떤 식의 기술이 지원되어야만 하는가를 고민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8가지 정도의 서비스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생각되어야 될 것 같고요. 뭐 잠깐 말씀드리긴 했었지만은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을 통한 지원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트래픽을 컨트롤하고 그런 걸 통해서 효율적인 그 트랜스포테이션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되게끔 되는데요. 여기 사실은 보여지는 모든 8가지 큰 요소들이 결국은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냐가 되게 중요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지금까지는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을 관제를 하고 또는 여기 또 뭐 있을까요? 퍼블릭 세이프티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거로 지금까지는 끝났다 한다면, 지금부터는 스마트 시티에서는 좀 더 이런 CCTV 다양한 통신 인프라를 통해서 모여질 수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또한 그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시티가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엣지 투 엣지로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IoT 디바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각종 IoT 디바이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데이터 센터에서 관리를 해주면서 그거를 분석을 해서 다시 재활용을 하게끔 해서 효율적으로 CT를 운영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다 모든 요소를 설명드리진 않겠지만은 현재 저희가 이제 뭐 이번 주에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스마트 시티 중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정밀 의료 분야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 개인 의료 진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도 간단하게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제가 이제 드론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엣지 투 엣지로서 어떻게 시스템들이 연결이 되고 어떻게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렸던 거고요. 제일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스마트 시티에는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그게 뭐 비단 통신 시스템들, 통신 뭐 버스라든지 지하철과 같은 트랜스포테이션에 관련된 뭐 어떻게 디바이스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뿐만이 아니고 CCTV 또는 신호관제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을 하고요. 사실은 훨씬 더 크게 엣지단에서의 그 디바이스도 확장이 될 겁니다. 센서를 통해서 다양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될 거고 또는 그런 개인정보를 통해서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 개인 정밀 의료가 아마 행해지게끔 되겠죠. 그래서 그 엣지단에서의 어떤 디바이스의 솔루션들이 어떻게 구축이 되고 연결이 되는지 엣지 컴퓨팅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텔은 뭐 SDN이라든지 NFV와 같은 기술도 제공도 하고 있고 또는 5G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갖고요. 이 분야 많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그 기술로서 제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네트워크라는 부분이 많은 요소를 차지했었죠.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고 또는 그 전에 유시티라는 것이 이야기될 무렵에 사실은 네트워크로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만 많이 고려했었는데 사실 서비스 측면이라든지 또는 어떤 분석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논의가 안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게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엣지 스마트 솔루션이 네트워크, 클라우드를 통해서 연결이 될 거고 아마 연결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건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보여야 될 부분들은 데이터라는 겁니다. 여건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잘 구축하느냐가 이 전체적인 어떻게 큰 네 가지 블록을 완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애저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아마 하이브리드 형태의 컴퓨팅이 지원될 수 있는 구조 이런 기술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뭐 많은 분들 아시긴 하겠지만 결국 서버로 구축이 될 거고 그 수많은 컴퓨터들이 데이터 센터 구축이 돼 갔고요. 엣지 컴퓨팅에서 들어오게 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아주 효율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을 좀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텔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런 네 가지 큰 블록상에서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가장 그 핵심적인 기술을 다음 네 가지로 저희는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데 5G가 그 대표적인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엣지 컴퓨팅에서 이제 엣지 디바이스들이 연결되는 구조를 5G를 통해서 연결을 시키고 그 데이터를 그 디바이스를 통해서 들어온 다양한 데이터들을 데이터 센터에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계학습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끔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다양한 분야, 이 도시 또는 A라는 도시, B라는 도시 또는 뭐 작게는 스마트 빌딩,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캠퍼스에서 구현이 될 수 있게끔 스케일러블하게 되기도 하고 또는 축소가 되는 형태라도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고 또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자율주행 같은 분야가 그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축이 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분야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이 전략을 수립하는데 인텔하고 사실은 그럼 왜 인텔하고 인텔을 통해서 어떤 걸 얻을 수 있지? 기술적인 분야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스마트 시티 전략을 뭐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로서 인텔은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그
다양한 모범 사례를 같이 공유하게끔 될 거고요. 아키텍처 고려사항에 대한 정책 또는 전 세계 고객 및 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 어떤 지원 같은 걸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솔루션적인 관점에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태계를 구현하는 데 있어 갖고 에코 파트너들, 협력사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인프라 또는 스마트 시티 구축에 따른 다양한 그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데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에코시스템이 되게 중요해질 거고요. 그러니까 파트너 네트워크라는 게 되게 중요해집니다. 보셨던 것처럼 스마트 시티가 뭐 한두 개 갖고 될 수 있는 저기 어떤 정책도 아닐 뿐더러 진짜 복합적으로 진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만큼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파트너들과 협력은 필수적인 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뭐 스마트 시티가 구축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연결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이게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일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이 스마트 시티가 구축되는 시점에서 한 50억 개 정도 되는 디바이스들, IoT 디바이스들이 연결이 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티가 구축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는 이 센서 디바이스까지 합치게 되면, 센서 디바이스는 사실 200억 개 정도? 200억 개 정도의 센서 디바이스가 스마트 시티 안에서 구축이 될 거고요. 하지만 그만큼 많은 디바이스들이 엣지 디바이스 연결되는 대신에 2025년에 1.7조 달러 정도의 어떤 이 시장 규모를 창출해낼 수 있는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마트 시티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뭐 2020년까지 개인적으로 인터넷 유저들이 쏟아내는 데이터량은 1.5 기가바이트고요. 그 다음에 오토노머스 드라이버, 그러니까 뭐 개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뭐 자율주행이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4테라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를 뽑아내게 됩니다, 하루에. 거기다가 의료 정밀 데이터, 여기는 뭐 안 나와 있긴 한데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긴 하겠죠. 3테라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고요. 사실은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클라우드 벤더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데이터는 쏟아져 나오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는 그 스마트 시티가 갖고 갈 수 있는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어떤 경제성, 어떻게 보면은 또 그 경쟁력에 되게 크게 좌우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가운데서 특히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잘 분석을 해서 스마트 시티에 잘 녹여들여 갖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안에 속해 있는 다양한 인력들, 다양한 또 산업 구조가 발전할 수 있는가를 항상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지금까지는 데이터라는 것은 뭐 크게는 디스트립티브 분석을 한다든지 진단을 통해서만 사실은 데이터를 분석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사실 예측을 하고 또는 뭐 그 인지까지 하는 과정까지 어떤 데이터 분석력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뭐 50억 개, 200억 개 넘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들어온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할지, 또 데이터 자체가 그냥 데이터는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아주 양질의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서 스마트 시티의 어떤 재생에 또는 어떤 경쟁 확보를 하는 데 있어 갖고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데이터는 되게 중요해지고, 또는 그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사실 AI라는 게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텔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공지능 분야 아까 한 4가지 기술 핵심 기술로서 AI를 선정했는데, 그런 AI 기술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제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약간 좀 동떨어진 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화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설명은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인공지능에 관련된 부분은 많은 부분들이 얘기하시고요. 사실은 정말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인공지능이 사실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정도 쪽,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어널리시스하고 모델링하는 정도까지만 초점을 맞춰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 데이터를 사진 데이터를 뽑아내고 그래서 이거는 뭐 개야 고양이야를 얘기하고 또는 음성 데이터를 인식을 해서 이거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는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음성 인식을 해갖고 이걸 통역기로 전환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뭔가 제가 스마트 시티에 나갔을 때 그런 음성 인식을 통해서 뭔가 스마트 시티가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서 뭔가 서비스를 해줘야 되게끔 하는 이런 서비스 모델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이제 막 그런 의미에서는 시작을 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그게 사실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은 분석하고 모델링 하는 데에서 일단은 지금 어떤 개발이라는 게 멈춰 있기 때문에 생각을 들고요. 사실은 그 앞에 있는 프리 프로세싱이라든지 트랜스포메이션 밸리데이션하고 디시전 메이킹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가 앞으로는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요리를 하는 거 한번 가정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널리시스하고 모델링 하는 거는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한 조리법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레시피를 만드는 과정이지 사실은 맛있는 요리를 진짜 만들려면 조리법도 되게 중요할 수 있긴 하지만 데이터 그러니까 재료를 되게 좋은 재료를 갖고 와서 잘 다듬어서 요리하기 전에 그런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과정도 되게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재료를 갖고 올 것인가, 어디서 갖고 올 것인가도 되게 중요해지고요. 그 다음에 요리 만들어 놓고 아무도 안 먹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맛있는 요리 만들어서 누구한테 줄 것인고 어디서 줄 것인가에 대한 뭐 디시전 메이킹 하는 과정 약간 좀 완벽하게 매칭이 안 될 수 있긴 한데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돼요. AI 자체가. 근데 지금은 어널리시스하고 모델링 분야에 많이 초점이 맞춰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텔은 사실은 전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프리 프로세싱 하는 과정에서 디시전 메이킹 하는 과정까지의 모든 어떤 워크플로우 상에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뭐 경쟁사로 몇 군데를 얘기 들긴 하는데 최근에 이제 AI로 되게 각광받고 있는 회사가 한 군데가 있긴 한데 그 회사는 주로 이제 어널리시스하고 모델링 쪽에 초점을 맞춰 있는 거고요. 저희는 인텔의 어떤 기술을 갖고 프로세싱부터 디시전 메이킹까지 이루는 전체적인 워크플로우 상에서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엣지 또 엣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엣지 또 엣지라는 걸 가장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아마 결론은 그 얘기가 될 것 같긴 한데 엣지 또 엣지를 어떻게 잘 연결하고 그게 효과적으로 결과물을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이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뭐 검사 장비 비슷한 카메라 기술, 요거는 좀 잠깐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뭐 이건 넘어가고요. 프로세싱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이렇게 AI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어떤 학습,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분야,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딥러닝이라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이 프로세스가 극히 일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워크플로우 상에서는.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의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예를 들어서 아까 바르셀로나 같은 영상을 보셨을 때 다양한 관광객들이 온 데이터를 다 수집한다고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 중에서 어떤 데이터 먼저 수집할 것인지가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냥 돌아다니는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한다고 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는 안 만들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해서 뭘 만들어낼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카메라 데이터가 왼쪽에서 들어왔을 때 뭐 이거 좀 잠깐의 예입니다. 들어왔는데 데이터를 이미지를 분석도 하고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모을지 보통 10개 정도 카메라를 갖고 일단 데이터를 모은 상태에서요. 이 모은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미디어 스토리지라는 게 있는데 이런 쪽에다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고 이제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학습을 시키게끔 되죠. 그다음에 모델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인퍼런싱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사진 잠깐 넘어가긴 했는데 필터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진 필터에다가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이미지를 막 집어넣고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이게 뭐야라고 자꾸 물어보죠. 근데 물어보는 것만 갖고는 사실 서비스 모델을 만들기가 쉽진 않아요. 몇 개는 가능하겠지만 복합적인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멀티퍼포스 클러스터라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끔 됩니다. 이미지를 분석하는 클러스터가 있어야 될 거고 음성을 분석하는 클러스터는 좀 다른 형태가 될 거고 또는
개인 정보, 의료 정보 같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데이터를 분석하는 자료 또한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텔은 저런 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래서 워크플로우 상에서 인공지능이 구현될 수 있게끔 하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사실은 그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사람들 보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데이터 인텔에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기술적인 서비스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빅데이터를, 의미 있는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서비스를 하게끔 만드는 서비스도 같이 제공도 하고 있고, 솔루션들을 뭐 당연히 하드웨어 CPU, 인텔은 CPU 회사긴 하지만 사실은 솔루션도 만들고 있고 다양한 소프트웨어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뭐 개발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툴을 같이 제공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이미지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라는 것들이 많이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을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활용이 되었다면, 뭐 말하는 것들, 그다음에 타블러, 그다음에 타임 시리즈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제 클라우드 또는 온프로미스 형태로 분석을 하고, 그런 분석을 통해서 그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인텔의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그걸 통해 갖고 필터를 만들어내서 여기서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까지 같이 어떤 컨설팅도 해드리고 어떻게 보면 협력을 할 수 있는 회사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이제 스마트 시티를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는 스마트 시티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하드웨어 기술들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좀 더 약간 깊이 들어가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또는 플랫폼적인 측면에서의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플랫폼이라는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구축이 되고 있고, 그런 수많은 협력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스마트 시티입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은 뭐 서버가 있어갖고 서버에 각 디바이스들이 연결이 되고 인프라스트럭처가 있고 이제 클라우드가 연결이 되게끔 되는데, 기능적인 측면으로 보시면은 맨 밑에 온프레미스 클라우드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위에 데이터 레이크라는 말이 아까 잠깐 나왔었죠. 그러니까 다양한 데이터들이 디바이스를 통해 갖고 이제 그 데이터 센터로 들어오게끔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오픈 데이터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게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스마트 시티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기업들, 또는 더 나아가서는 모든 디바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아주 오픈 이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어야지만 어떤 무리 없이 이런 데이터들이 수집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물론 보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안이라는 부분 제가 따로 강조 안 할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플랫폼 위에서 스마트 시티의 서비스들이 구현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물론 좀 더 큰 하이 레벨에서 스마트 시티 포털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서비스의 유형들은 다양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트랜스포테이션, 빌딩 앤 에너지, 그다음에 퍼블릭 세이프티, 뭐 CCTV를 통한 관제, 뭐 방범, 카메라 등이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는 사실은 앞으로 가장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인텔은 사실 게놈 분야, 유전체 분석 관련 분야 어떤 많은 투자도 또 하고 있습니다. 환경, 이거버먼트 서비스, 교육. 사실 교육이라는 부분이 되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분야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각 스마트 시티에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시스템들이 존재하게끔 됩니다. 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를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교육 어떤 시스템들이 존재하게끔 되는데, 사실은 교육은 사실 뭐 백년지 대계를 얘기할 만큼 중요한 분야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교육 분야, 특히 스마트 캠퍼스를 되게 중요시 보는 이유는 대학이라는 구조 자체가 스마트 시티에 어떻게 보면 되게 축소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 안에 서버가 구현이 될 거고, 대학에서 돌아다니는 다양한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학과의 시스템들, 그게 뭐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이 스마트 시티에서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 관광객들 이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스마트 캠퍼스를 먼저 구축하는 걸 저희는 목표로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그런 POC를 구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스마트 캠퍼스의 기본적인 플랫폼 자체가 이 스마트 시티까지도 스케일링 아웃 할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을 구축해서 사실은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는 걸 목표로 사실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 스마트 시티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의 어떤 솔루션, 어떤 시스템에 다양한 엣지 디바이스들이 연결이 되게끔 되겠죠. 엣지 투 엣지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거는 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쪽 지역으로 유입이 되어 오는 관광객이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다양한 엣지 디바이스들이 연결이 되는 구조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이제 쏟아져 들어오겠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물론 데이터가 쏟아 들어오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결국은 이 데이터들의 어떻게 보면 실시간 분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지게끔 되는데, 인프라스트럭처,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5G 기술이라는 게 중요한 어떤 기술로서 요소로서 어떤 이 기능적인 측면에 지원을 하게끔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키텍처를 좀 보시면 이건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안 말씀했었죠. 아까 되게 보안이 중요하겠죠. 다양한 개인정보 데이터들이 이제 뭐 쏟아져 들어올 거고, 뭐 때에 따라서는 기업 데이터도 분명히 들어올 것 같긴 한데 보안만큼 중요한 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안이 가장 기본이 된 상태에서 뭐 시스템 오퍼레이션이라든지 오픈 데이터 플랫폼 이런 아키텍처 구조상에서 다양한 솔루션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센싱 네트워크에서는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엣지 디바이스들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뭐 기본적인 구조, 이거 자세한 건 설명 안 드리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예를 하나 들면서 한 가지 정도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이게 뭐 시큐리티 측면입니다. 계층화된 접근 방식을 취하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보안을 뭐 처음으로 보신다면 아까도 설명이 있었긴 하지만 이제 뭐 다양한 IoT 디바이스라든지 또는 뭐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정보들이 결국은 개인 정보하고도 연결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또는 기업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서 그런 거를 잘 관리를 해주고 감사하고 또는 뭐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운영 관리인데 스마트 시티 플랫폼의 엔드-투-엔드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하게끔 됩니다. 이런 구조는 결국은 이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바이스 어떤 센서들을 통해서 이 결국은 이제 시스템 오퍼레이션하고 이런 이 툴을 통해 갖고 다양한 센서들이 효율적으로 잘 배치가 되어 있는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센서들 또는 디바이스들이 잘 배치가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이 시스템들 잘 운영이 안 됐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자로 하여금 알람을 줘갖고 알람이 켜지게끔 해서 다시 시스템을 다시 뭐 보수를 하거나 유지 보수하거나 관리를 하는 이런 엔드-투-엔드로서의 연결 구조, 이런 것들이 필요해지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오퍼레이션하고 어드미니스트레이션한 부분은 그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갖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갖고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픈 데이터 플랫폼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IoT 디바이스, 센서 디바이스들이 정말로 다양한 디바이스들입니다. 어떤 특정 어떤 데이터 형식을 갖지 않는 경우도 많겠죠. 비정형 데이터들이 많이 수집이 될 건데, 그런 서로 다른 그 IoT 디바이스들이 어떤 플랫폼에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API 셋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제공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오픈 데이터 플랫폼 자체는 사실 그런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연결하게끔 하고 그 다양한 디바이스의 어떤 통해서 들어온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도 해주면서 효율적으로 수집을 하고, 아까 처음 인공지능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프로세싱이라는 거를 프리프로세싱을 말씀드렸었는데,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관리하면서 분석하는 데까지 나가서는 이제 디시전 메이킹 하는 데까지를, 디시전 메이킹 결국은 서비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다 인텔이 한다는 건 아니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협력사들하고 같이 여기도 협력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텔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메리시 아닐까, 좀 밸류가 아닐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워낙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많은 협력사들하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 서비스 모델이 구현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비스 모델 영역으로 넘어간다면 사실은 저희는 뭐 모범 사례라든지 다양한 사례에 대한 부분을 공유할 수 있긴 하겠지만 뭐 이거는 막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에서 얘기하고 하자 뭐 서비스하고자 하는 모델과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서비스하고자 하는 모델은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거는 아마 관리자들 또는 기획하시는 분들의 어떤 몫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런 거를 어떤 결정하는 그 전까지의 다양한 인프라라든지 어떤 솔루션들을 저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공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게 뭐 한 가지 큰 뭐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아키텍처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이제 히타치에서 구현했던 방식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CCTV 관제 뭐 방범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각 구마다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은 CCTV가 구현이 돼 있긴 하지만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인공지능적으로 이용을 할지, 그 다음에 사전에 아까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데 잠깐 말씀드렸었죠. 인지를 하고 예측을 한다는 거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여기서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적용된 사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텔은 CPU를 모든 IoT 디바이스에 뭐 모두는 건 아니긴 하지만 센서까지는 안 들어가니까요. 다양한 IoT 디바이스에 인텔 제품이 들어가 있죠. 그게 데이터 센터에서 구축되는 CPU하고 연결이 되면서 아주 효율적으로 이 데이터의 그 플로어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큐리티 측면에서 이런 블록들이 사용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이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이죠.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프리프로세싱이라는 단어를 다시 또 썼습니다. 그 다음에 커넥티비티를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스토리지로 연결이 됐을 때 결국은 이제 카메라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은 많은 부분들은 이제 CCTV 카메라 설치하면 모든 게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한데 사실은 그거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카메라가 연결이 되고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시스템들이 연결이 될 거고 이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이 될 거고 수집된 데이터를 오른쪽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석을 할 거고 그 분석된 데이터가 관리자 또는 어떤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또는 뭐 사람도 뭐 특정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핸드폰 같은 걸 통해서 아마 전달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료 빨리 페이지를 넘어가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텔의 자료를 자꾸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인텔은 CPU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데스크탑 CPU가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요. 사실은 서버에 들어가는 제온 CPU라는 게 따로 또 있어 갖고요. 서버에서 들어가는 CPU 그리고 또 인텔은 사실은 메모리를 처음 시작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라는 거는 워낙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 인풋 아웃풋 I/O에 대한 이 보틀렉이 되게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인텔이 사실은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데이터의 플로어가 가장 빠르게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하는 걸 목적으로 다양한 어떤 하드웨어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프로세서도 프로세서긴 하지만 인텔의 그 SSD 디바이스, 메모리 디바이스입니다. 그리고 옵테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하드디스크의 어떤 기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력도 하면서 여러 가지 협력을 하고 있고 국내 데이터 서버를 만드는 기업들하고 협력을 하면서 유전체 분석 시스템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체 분석의 시스템은 되게 훨씬 더 많은 복잡한 구조를 갖게끔 되고 그 다음에 그 서버 자체가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다양한 멀티 퍼포즈라고 잠깐 아까 보셨을 것 같긴 한데 그 다양한 기능을 갖게끔 하는 서버를 구현해낼 수 있게끔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서버를 전체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데이터 센터를 구현하는 기술까지도 같이 제공을 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몇 장 안 남았는데요. 그 애저하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인텔의 관계입니다. 결국은 이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또는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는 데 있어 갖고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생산성, 그다음에 엣지 투 엣지를 구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어떤 환경, 그다음에 AI를 통한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이제 보안, 뭐 시큐리티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분야에서 애저하고 인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인텔은 가장 크게 협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협력을 통해서 혼자만이 할 수 없는, 뭐 물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인텔을 포함하는 뿐만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회사들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 만약 괜찮다면 여기 계신 뭐 회사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뭐 같이 협력하는 방안을 나중에 논의해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 생태계를 구현하는 것을 저희는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스마트 시티가 아주 효율적인 스마트 시티가 구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형태에서 애저 스택 위에서 이제 물론 하드웨어 인텔 시스템들이 구현이 돼 있고, 엣지에서 드론과 같은 디바이스를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가 수집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인텔은 산업용 드론을 갖고 있습니다. 올림픽 때 보여드렸던 거는 데모용 드론이고요. 산업용 드론을 통해서 뭐 화재 방지, 산불 방지 또는 뭐 항방 관리 이런 부분에 사용될 수 있게끔 하는 드론도 같이 부여를 하고 있어 갖고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I 뭐 포트폴리오 엣지 투 엣지로 계속 설명드리고 있긴 하지만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부분. 그래서 스마트 시티 안에서 스마트 인프라스트럭처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